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째 사상 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비수도권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또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확진자 비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격상전 마지막 불금을 맞은 어제 서울 일부 번화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주점이 문을 닫은 10시 이후에도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시민들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되면서 민주당은 사상 첫 무관중 경선으로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도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고 비대면으로 민심을 잡을 방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부친 장례를 마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음 주부터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12일 사무제를 마친 후 우선 대변인단부터 구성하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 참모 등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실내 체육시설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은 시속 6km까지만 되고 단체 운동의 음악은 일정 속도 이상은 안 된다는 건데 이용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78명입니다. 사흘째 역대 가장 많은 감염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서만 1,000명이 넘게 나오는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이 이 시각 거리두기 2단계에서 4단계로 직행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국면입니다. 주말이 지나면 많은 국민들 사실상 봉쇄 수준의 일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비수도권이라고 상황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고요. 대전, 또 부산에 이어서 제주도도 12일부터는 2단계로 올립니다. 먼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황규락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의 대규모 할인 행사장. 정부가 어제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한 뒤 본래 나흘이었던 행사 기간을 사흘로 줄였고 주말인데도 방문객 수가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378명. 강남 백화점 관련 확진자가 모두 104명으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흘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수도권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나흘 연속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은 물론 대전과 충남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비수도권 감염자 수도 불과 나흘 만에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확산세를 잠재우지 못하면 이달 말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은 가운데 고강도 거리두기로 최대한 확산세를 멈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부터 조금 접촉이 줄어든다면 빠르면 다음 주 1주 정도 이후에 감소 증상을 볼 수 있을 거고 2주 정도가 되면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확진자가 30.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숨어있는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검사 건수를 최대한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자, 이 와중에 수도권과 딱 맞닿아 있는 곳이 바로 충청 지역입니다. 짚어드리다시피 아직 거리두기 1단계인데 수도권 4단계를 피해서 놀러 오라 엉뚱한 신호가 될까 봐 특히 상인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천안아산 KTX역이 주말을 맞아 북적입니다. 대전을 뺀 충청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이다 보니 수도권보다 제약이 적은 충청 지역에 인파가 몰리는 겁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천안아산 지역 유흥 주점을 찾아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용호수가 또 형성이 돼가지고 그쪽에 엄청 내려와요. 경기도는 이제 시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술을 먹고. 음식점 주인들도 자칫 수도권발 감염이 확산되는 건 아닐까 우려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넘어왔으면 저희도 지금도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당분간 다
스톱하고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충북 청주에 있는 한 클럽은 어젯밤 영업을 한다는 홍보글을 SNS에 올렸다가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 영업이 가능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져 결국 휴업했습니다. 6시 10분경 자려고 하는데 영업 중단하기로 하자고. 천안과 아산시는 풍선 효과로 인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등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의 방역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창우입니다. 우리 국민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요. 그간 마스크도 잘 썼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켰습니다. K방역은 결국 국민들이 만든 셈이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지쳤습니다. 방역 4단계라는 초유의 국면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내린 지침,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잘 먹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금요일 밤 김은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각. 맥주집들이 늘어선 을지로 거리는 대낮처럼 환합니다. 야외 테이블은 빈자리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골목에는 오가는 사람이 끊이질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두 명이서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친구들하고 만나려고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녁 6시 이후로는 사적 모임이 2명까지만 가능해진 만큼 마지막 금요일을 즐기러 나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느슨해진 긴장감이 한순간에 조여지진 않는 겁니다. 홍대 입구역 인근 공원도 붐비기 마찬가지였습니다. 벌써부터 다리가 풀리십니다. 저번에 놀지 못하니까 추워서 그런지. 음식점과 주점이 문을 닫는 10시가 지나자 청계천에는 삼삼오오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포착됐습니다. 밤 10시 이후 한강공원과 청계천을 비롯한 공원에서의 야외 음주가 금지됐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 방역당국은 최대 위기를 맞은 코로나19 방역에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군대는 집단 생활을 하니까요. 방역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똑같이 훈련소에 가더라도 누구는 백신을 맞고 누구는 못 맞게 된다면 그 기준이 뭐냐, 이게 공평한 거냐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앞두고 다음 달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20대 남성. 입영 대상자들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나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경은 다 비대상이시고요. 그럼 이게 입영 통지서를 보건소에 제출해도 의미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배신감이 좀 크게 들었죠. 같은 논산 육군 훈련소에 가는 입장에서도 이제 백신에 못 맞게 되니까. 육군 훈련소에서 7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국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방역당국은 7월에서 9월 입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역병만 해당될 뿐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소방 같은 보충력들은 빠졌습니다. 국방부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인원 전원을 접종 대상자로 요청했지만 세부 기준은 질병관리청이 결정했다는 입장. 질병관리청은 백신 수급량을 감안해 현역병 위주로 우선 접종자를 선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7월에서 9월 사이 훈련소에 입소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13,000여 명. 백신 접종 없이 합숙훈련을 받다 자칫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게 3주 동안 훈련 받는다고 감염되지 않는 선택적인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1년 몇 개월을 근무해야 걸리는 그런 바이러스도 아니고.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일 후보 6명을 추려서요 대선 후보 본 경선에 들어갑니다. 일정을 좀 미루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지도부는 비대면 또 무관중이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관중 없이 대선 후보를 뽑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당사에서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하위 2명이 탈락하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행사장엔 후보들만 입장하도록 했습니다. 취재진 역시 최소 인력으로 제한됩니다. 당내 일각에선 본경선 일정을 늦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방역에 방해가 돼 국민 여러분께 지탄받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지난달 경선 연기 여부를 두고 겪었던 진통을 반복할 수 없다면서 일정 변경 불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선기획단 관계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지금 경선 일정을 바꾸면 또 갈등이 생긴다며 비대면 방식을 강화해 코로나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야외 행사도 기획해봤는데 방역당국에서 만류했다면서 오프라인 행사는 전면 취소하고 TV 토론 중심으로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대형 실내체육관에서 연설하는 기존 방식 대신에 응원전이 사라진 사상 첫 무관중 경선이 이뤄지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온라인으로도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팬데믹 상황 또 4차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온라인을 통한 관심이 더 집중된 계기로 활용을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온라인을 통해 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선기획단은 예비 경선 때와는 다른 차별화된 TV 토론 방식을 도입해 관심을 끌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이렇게 4단계 거리두기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경선 나선 후보들 행보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여의도 정치권에도 상륙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당초 내일 도지사직 사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원 지사 측은 제주도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아 당분간 방역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일 예정했던 대담회를 연기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내일 부산 방문 일정은 진행하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이후 일정은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유족을 비공개로 만나는 등 일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국민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역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당초 검토한 지방 순회 일정은 전면 재조정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든 회의와 지지자와의 만남을 앞으로 2주 동안 비대면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격하는 입장인 후발주자들은 애가 탑니다. 한 캠프 관계자는 핵심 의원만 남기고 재택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할 시점에 발목이 잡혔다고 토로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2인 식사만 가능해지면서 대선 주자들의 식사 정치도 어려워졌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기자실을 폐쇄하는 등 셧다운 체제에 들어갑니다. 국회는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등 공적인 회의 역시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버지 최영섭 대령이 남긴 글귀를 소개했는데 나라를 구한다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야권에서는 대선 출마 뜻이 확고하다 해석하는 분위기죠. 이틀 뒤인 월요일 사무제를 마치면 대변인 찾기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발인을 마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권 도전 선언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결심을 언제쯤 국민께 좀 말씀드릴 생각이세요?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는 12일 사무제 직후부터 참모진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달 안에 구성을 마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급선무로 대변인단 인선을 뽑았습니다.
대변인단은 2~3명으로 꾸릴 계획입니다. 최 전 원장의 의중을 잘 전할 수 있는 언론인 출신을 찾고 있는데 대변인이 중도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례를 감안해 철저히 검증할 생각입니다. 또 최 전 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는 만큼 정치권 출신 참모도 물색 중입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이르면 다음 주에 만나 입당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경선 준비위를 가동하며 대선 경선 버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야권의 중심이라는 그런 당연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 있게 기획을 해주시고 사무를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영웅인 최 전 원장의 아버지 고 최영섭 대령은 오늘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이 논문을 표절했는지 의혹을 취재한다며 MBC 기자들이 경찰을 사칭했다가 물의를 빚었죠. MBC가 사과 방송을 내보냈지만 윤 전 총장 측이 오늘 해당 기자들 또 책임자를 고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MBC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했다며 양모 기자 등 2명과 지시 책임자를 고발한 겁니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7일 김 씨의 논문을 지도한 전모 교수의 자택으로 알려진 경기도 모처를 찾아갔습니다. 전 교수가 이사 가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해당 기자는 주차된 차량의 번호를 보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 교수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누구냐는 질문에는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니 경찰이 아닌 MBC 취재진이었습니다. CCTV에는 취재진이 집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해당 기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과했습니다.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MBC 기자들이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속이고 겁줬다며 강요죄와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대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를 동원한 정치 편향이 드러났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열왕연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민찬 기자, 딜레마.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요? 재난지원금 때문인데요. 네. 당초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했었죠. 네. 그런데 그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죠. 네. 이유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변화되는 상황, 또 세수 상황들을 점검을 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면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하니까 방역에는 좀 좋지 않다, 더 어려워진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는데요. 대선 주자들 바로 그 점을 들면서 2차 추경 재설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소비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을 촉진할 위험이 높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추경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돈 쓰는 사람 쪽이 아니라 돈을 받아야 되는 쪽에 더 지원을 하자는 건데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분위기 알 텐데 아직은 재난지원금 지급 강행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은 8월 말에서 9월 초인데 그 전에 코로나 확산세가 잡힐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정부 여당이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네. 각종 소비 쿠폰을 발행한 후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온 것 잊어선 안 될 겁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탈원전. 예, 탈원전. 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신한울 1호기 가동을 허가했군요.
그렇습니다. 원안이 어제 회의를 열어서 신한울 1호기 가동을 허가했습니다. 예. 완공 15개월 만인데요. 청와대와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국민의힘만 반가운 소식이라며 논평을 냈습니다.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 신한울 1호기 가동 지연의 경제적 피해가 매달 450억 원이라며 지금이라도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탈원 전에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모처럼 이제 반가운 소식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원안위가 그동안 허가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을 바꾼 계기는 뭘까요? 원안이 그동안 신한울 1호기에 대한 보고 13차례나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비행기 추락사고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등 여러 이유를 들며 허가를 안 내줬는데요. 최근 기류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이 원전을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묵히는 그런 어떻게든 정리를 빨리 하자는 건 원자력 완전히 위원장님한테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앞두고 전력난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탈원전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건데 공교롭게도 야권 대선 주자죠. 윤석열 전 총장 또 최재형 전 원장도 이 원전 때문에 사퇴하게 된 관련이 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 이 탈원전 수사를 자신이 정치에 뛰어든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예. 제가 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역시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두고 여권과 충돌한 끝에 사퇴했죠. 신한울 1호기 가동이 탈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번엔 통일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번에 그 여성가족부 얘기를 했었는데 통일부 폐지 논쟁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 안팎의 비판에도 연일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 북한에 통일부 같은 조직이 있느냐며 통일부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 않는다고 SNS에 적었는데요. 통일부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재미없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여성의 날인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몰랐어요? 자, 일단 재미는 둘째 치고요. 여성의 날에 꽃다발을 준비한 게 그 여가부 폐지론하고 좀 묘하게 겹쳐 보이고 의식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인영 장관이 직접 반론도 폈죠. 이인영 장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부족한 역사 의식과 사회 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야권 내부에서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 SNS에 이틀 연속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쓸데없이 반통일 세력의 오명을 뒤집었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 건데요.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제1야당 대표가 당장 실현되기도 어려운 통일부 여가부 폐지 논란에 몰두하는 모습,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만큼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강변북로에서 화물차가 다리 교각을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마을버스가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박건영 기자가 종합합니다. 청남대교를 떠받치는 교각 사이에 화물 차량이 끼어 있습니다.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화물차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교각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버스 앞부분이 찌그러진 마을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던 중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멈춰선 겁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 탄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버스가 이제 브레이크가 제동이 잘 되지 않아서 주행 중이던 차량들을 갖다가 이렇게 추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관광버스 한 대가 도로 옆 언덕에 뒤집혀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퇴근하던 직원들을 태운 버스가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은 겁니다. 버스 승객 40여 명과 60대 운전기사가 부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전동 킥보드 모는 분들은 이번 뉴스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지뢰밭 같다는 말까지 나오게 합니다. 서울시가 즉각 견인하기 시작했는데요. 장하연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와 횡단보도 앞에도 버스 정류장 근처에도 전동 킥보드들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습니다. 평소에 이거 아무렇게나 놓여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성질났어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지뢰밭길입니다. 부딪히거나 그러면 이거를 또 이게 중심 못 잡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넘어지는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크게 상처를 입게 돼요. 곳곳에 널려있는 킥보드 탓에 몇 걸음도 못 가 멈춰서길 반복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인도 위에 세워놓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즉시 견인 구역으로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점자 블록에 방치된 킥보드는 즉시 견인하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5개 구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8월부터는 1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시범 운영도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견인보관소가 일단 확보가 돼야 돼. 지금 이전 관계 때문에 현재로서는 견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네요. 견인된 킥보드는 운영업체 측이 견인료와 보관료를 치른 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위험한 가을로 가고 있다. 이런 경고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아직도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델타 변이까지 겹쳤기 때문이죠. 추가 접종을 해야 되나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나 오락가락합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인파로 가득 찬 거리에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의료진, 운전사 등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섰던 필수 인력들을 위로하는 행사입니다. I feel great. These people are true heroes and deserve recognition. 행사가 열린 뉴욕에서는 70%가 넘는 성인이 한 차례 이상 접종했지만 아칸소와 미주리 등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2주 동안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51.7%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는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면역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델타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 긴급 사용을 다음 달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 보건당국은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aking clear that Americans who have been fully vaccinated do not need a booster shot at this time. I'd also note that they are constantly engaged in a rigorous process to consider when a booster might be necessary. 마스크 착용을 놓고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을 학기 교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새 지침을 내놓았지만 Anyone who's fully vaccinated, they don't need to mask indoors.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 같은 감염병은 전 세계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꿔왔는데요. 코로나는 무엇보다 부의 지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덕을 본 사람으로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이 꼽힙니다. 보복 소비를 타고 매출, 주가 모두 폭발했습니다. 백화점 앞에선 오픈런 줄이 길어질수록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보시죠. 파리 김윤정 특파원입니다. 뽕네프 다리 건너 긴 줄이 늘어선 곳은 151년 전 만들어진 사마리텐 백화점입니다. 루이비통의 모회사가 1조 원 넘는 투자로 7년 공사를 끝내고 백화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Et que comme aujourd'hui on a des résultats de santé qui sont exceptionnels, on a pu libérer un peu ces contraintes et donc les gens sont venus. 파리 시민들은 억눌렸던 소비 심리를 한꺼번에 분출합니다. Les personnes, elles ne sortaient plus. Du coup, au fur et à mesure, les gens veulent sortir, acheter, dépenser. Ils ont économisé et ça leur permet de se défouler, acheter, dépenser, voilà. 봉쇄 조치로 1년 미뤄진 재개장 행사날, 마크롱 대통령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옆을 지키는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 재산은 지난 5월 200조 원을 넘어 머스크, 베조스 등 미국 기업인들이 독식했던 최고 부자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위축됐던 명품 소비가 폭발하면서
루이비통 모회사 주가가 1년 새 70% 넘게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백신 여건이 도입되자 명품 매장에 몰린 샹젤리제 거리는 지갑을 여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Here in Paris, like the luxury goods market is coming back to life. Now it's coming back to life now, the luxury goods market, because everybody's excited to come back to life. Everybody's excited for the freedom that they're going to get. 코로나 대유행과 봉쇄 조치 이후 더 심각해진 빈부격차가 사회 불안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커집니다. 재개장한 백화점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고 아르노 회장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을 걸며 폭리 취득을 비판하는 깜짝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민종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에어로빅 같은 거 하실 때요. BTS 노래 버터는 되지만 지금 나오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못했습니다. 살 뺀다고요. 러닝머신에서 빨리 뛰셔도 트레이너 선생님이 칭찬하기는커녕 뭐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조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TS의 버터는 되지만 오빤 강남 스타일, 싸이의 강남 스타일,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은 월요일부터 에어로빅이나 스피닝 등을 할 때 틀 수 없습니다. 얼핏 비슷한 리듬으로 들리지만 새 방역 지침에 따라 GS 운동 시 음악 속도를 120bpm 이하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 속도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시속 6km 성인 기준으로 빠르게 걷기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나오는 침방울을 최대한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러닝머신은 안 되고 사이클은 되는 기준이 모호한 발상에 현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발상이 조금 특이하다? 유산소 운동을 6km 속도로 30분을 하시는 거나 근력 운동을 통해서 30분을 운동을 하는 거나 스쿼트 같은 거 하면서 숨이 찰 수도 있고 호흡을 하시는 데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벌써부터 러닝머신 대신 사이클로 유산소 운동을 하겠다는 요청도 끊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밌는데 황당하다, 발라드 들어야 하냐, 120bpm이라고 땀이 덜 나는 게 맞냐, 러닝머신 딱지 끊기는 거냐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골프장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적 모임에 해당해 6시부터는 4명이 라운딩할 수 없습니다. 등산도 4명이 함께 올랐다가 저녁 6시가 지나 하산한다면 2명씩 다녀야 합니다. 4단계라는 초강수 속 나온 지침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또 저희가 서울 광화문 기업들 사례로 한번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죠. 일회용 컵 대신에 다회용 컵으로 환경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놓인 3만 톤이 넘는 쓰레기 더미. 이렇게 제주도엔 몇 년째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회용 컵을 싣고 있는 공장에 가봤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 대신 100번 이상 쓸 수 있고 100% 재활용도 가능한 다회용 컵은 다 쓰고 회수된 뒤 4단계에 걸쳐 세척됩니다. 이렇게 세척이 끝난 다회용 컵은 건조 30분, 살균 10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후에는 다시 새 것처럼 포장을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회용 컵은 당장 이번 주부터 제주도 카페 4곳에서 사용 중입니다. 청귤 레모네이드 하나 주세요. 네, 음료는 가져가시나요? 네, 다회용 컵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컵의 보증금은 1,000원인데 쓰고 난 후 이동통신사와 스타트업이 손잡고 만든 반납기에 넣으면 다시 세척장으로 돌아갑니다. 편리하고 그리고 보증금이 있다는 게 오히려 밖에 버리지 않고 다시 반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 프로젝트로 기대되는 효과도 큽니다. 연간 약 500만 개 이상의 일회용 컵이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음식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다른 방법도 구상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회용 컵을 먼저 시작하지만 플라스틱이 쓰이는 다른 곳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 제주도 개발공사는 페트병 수거기를 설치했고 페트병을 재활용해 옷으로 만드는 등 깨끗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공공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청년들이 피로 지킨 나라에서 7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참전 용사들, 지난달 모델로 변신하는 작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채널A 뉴스를 보고요. 곳곳에서 재능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따뜻한 소식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영화 킹스맨을 연상하게 하는 멋진 사진의 주인공들, 바로 6.25 참전 용사들입니다. 잊고 지냈던 영웅들이 작품 사진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자 감명받은 저명 인사들이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미슐랭 별을 받은 스타 셰프 3명은 리소토부터 한우 갈비구이까지 어르신들이 먹기 편하도록 특별한 코스를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더욱 뜻깊고 제 마음속에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86살 이인범 할아버지는 전쟁 때 이별한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글썽입니다. 서울로 보내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랐으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던 손주들에게 먼저 연락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전투 이야기를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전화 와가지고 말이야. 할아버지 한 번만 다시 그 이야기 해달라.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스타가 된 거 솔직히 손녀나 딸내미한테 그냥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다. 국제사진상 대상을 받은 작가는 영정사진을, 영정사진이 필요하신 부분이시라면 가장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늠름한 사진을 남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대형 안과는 검진과 수술도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 아이티에서는 대통령을 암살한 용의자가 19명이나 체포됐습니다. 이들 원래 목표는 암살이 아니었다는데 누가 이런 짓을 시킨 건지는 아직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불에 탄 차량은 뼈대만 남았고 시커멓게 그을린 건물은 총탄 자국에 벌집이 됐습니다. 모이드 IT 대통령 암살 용의자들이 중무장한 채 격렬하게 저항했던 건물입니다. 일당 28명 가운데 4명이 사살되고 5명은 달아났습니다. 대만 대사관으로 침입한 11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붙잡혔고 시민들도 체포 작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Peuple haïtien, regardez, face à réaliser ça, il est livré à lui-même. Il ne va pas sortir de là. Nous avons cherché orienter vers des abris sûrs. 수사당국은 통역을 했다고 주장하는 IT계 미국인 2명을 상대로 대통령 암살이 아닌 납치가 원래 목표였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암살 목적과 배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We've remained in regular contact with Haitian officials, including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to discuss how the United States can assist going forward. 지난 2010년 IT 대지진 당시 1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했던 우리 정부는 이번 대통령 총격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허벅지 힘으로 8초 만에 수박 1통, 또 2통, 3통을 깨는 이 영상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괴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 강병규 기자가 그 비밀을 풀어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큰 수박 3개를 신중히 고릅니다. 21번 고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박 3개를 깼습니다. 비공인이지만 기네스 기록보다 7초나 빨랐습니다. 그렇다면 수박 깨기는 얼마나 어려운 걸까? 허벅지가 가장 튼튼한 종목 중 하나인 역도 선수들과 실험해봤습니다. 740입니다. 와! 안 되는데요? 안 될 것 같아요. 스쿼트는 상대 집중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큼 쉽게 수박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 살짝 칼집을 낸 뒤에야 으스러졌습니다. 배에 힘주고 다리에만 오로지 힘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단순 하체 근력뿐 아니라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이 발달해야 유리합니다. 골반이 흔들려 버리면 심전달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골반을 얼마나 강하게 코어가 잡아주느냐가 정말 힘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화제 영상의 주인공 코트니 올스는 미국의 유명 보디빌더입니다. 작은 수박부터 시작해 몇 년간 연습했기에 지금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재미삼아 해보기엔 다칠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 폭염과 호우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최근 날씨 예보에서 빠질 수 없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또한 강원 평창과 전북 정읍, 경북 부디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이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9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때 습도가 90%를 넘어서 체감온도 더 높겠고요. 밤엔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 소나기는 아침부터 밤사이 5mm가량 오는 곳부터 60mm가량 오는 곳까지 있겠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내리지 않는 지역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제주엔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저지대인 제주 성산포와 경남 마산엔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조기에 들어서 만조 때 물이 높게 차니까요. 만조 시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